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통합과학 시간에 이제 주기율표 배우면서 원자번호 14번이 무엇이다 라고 했죠. 규소는 지구의 지각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요, 규소는 반도체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요,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이제 많은 고민과 회의를 거듭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회의 시간에 어떤 사람이 반도체 원료는 모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널린 게 모래여서 이걸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은 그 얘기를 듣고서 반도체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지금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농담 반 진담 반인 얘기가 있습니다. 중화학공업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축 산업 가운데 하나죠. 중화학공업은 어떻게 원료를 마련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그 원유를 정련해서 이제 석유를 뽑아내고 플라스틱이나 이제 화학 섬유의 재료를 이제 뽑아내죠. 이제 이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 단점이 뭐냐면은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중동 지역이 이제 지정학적인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은 원유를 수입해서 갖고 오는 그 운송로에 이제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원료를 100% 수입해야 된다라는 단점도 있었죠. 그런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사방에 널려 있는 모래를 가지고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뇌피셜이고요. 물론 모래를 갖고 와서 그걸 그대로 반도체로 쓸 수는 없죠. 그거를 이제 어떤 가공을 해야 되는데, 모래나 화강암 속에 있는 규소를 추출하고 이제 재련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소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규소는 이제 반도체 원료로 쓸 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 산업, 특히 성형외과 부분에서 실리콘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책을 보다 보면은 어떤 책에서는 원자번호 14번인 원소를 이제 규소라고 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규소라고 쭉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책은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의 원료는 실리콘이다 라고 쭉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도체 원료가 규소냐 실리콘이냐 이제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규소를 영어로 하면 실리콘입니다. 그러면 통합과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소 같은 경우는 가장 안쪽에 그러니까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전자 2개를 배치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이렇게 채우면은 남은 전자 4개가 세 번째 전자 껍질을 채울 겁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4개니까 규소의 원자가 전자 수는 4개가 되겠죠. 실리콘은 반도체라고 했죠. 또 다른 말로 규소는 반도체이죠. 즉 금속 원소가 아닙니다. 규소는 이제 공유결합을 통해서 결정을 이루고 있고요. 공유결합은 전자를 주고받는 이온 결합과는 달리 전자쌍을 이루어서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규소가 이제 공유 결합하는 방식을 우리는 또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리콘의 특징을 들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전기 전도성이 낮거든요. 실리콘 원자는 모든 원자과 전자가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서 전기 전도성이 낮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일부 전자가 t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서
원자과 띠에 있는 결합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제 자유전자와 양공쌍이 형성이 됩니다. 실리콘의 띠 간격은 0도씨일 때 1.17 전자볼트고요. 300켈빈 즉 섭씨 27도일 때에서는 1.14 전자볼트입니다. 그런데 실리콘은 반도체이긴 하지만 순수한 실리콘은 거의 절연체에 가깝습니다. 이제 순수한 상태의 규소는 이제 절연체에 가까워서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실리콘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 전도도를 높이고 있죠.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를 재료로 이제 실리콘과 그다음에 저마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저마늄이나 실리콘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약간의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 전도성을 높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죠. 즉 불순물 반도체는 글자 그대로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이 들어간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성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요. 진성 반도체는 이제 순수하게 반도체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실리콘처럼요. 실리콘으로만 구성된 실리콘 결정이 바로 진성 반도체가 되겠죠. 진성 반도체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이나 외부 전기장에 의해 전기가 에너지를 얻어서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죠. 하지만 절연체에 가깝다라는 게 되죠. 이게 많은 에너지를 흘려줘야만 이제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산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불순물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에 불순물을 섞은 거고요. 왜 불순물을 섞었냐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더 성능이 좋아지기 위해서, 즉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불순물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더 높고 불순물의 농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이제 첨가하는 정도를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어낸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도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올림픽 경기나 아시안 게임 같은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도핑 테스트를 받죠. 그래서 이제 도핑 테스트에 걸린 선수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나와서 그거 또 이제 올림픽이나 이제 아시안 게임 중계 방송하는 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서 어떤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 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도핑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올림픽 경기나 아시안 게임 같은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약을 먹거나 주사 맞는 것을 우리는 도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물리를 공부하고 있죠. 고등학교 물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리 시간에 뜬금없이 체육 얘기를 할 리가 있을까요? 뭐 어떤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긴 해도 체육 얘기만을 하진 않겠죠. 그러면 도핑이 뭐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것을 도핑이라고 한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체육 시간이나 생명과학 시간에서 이제 이 도핑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얘기하면은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물리 시간이니까 물리적인 관점에서 도핑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물리에서 얘기하는 도핑은 일단 이제 영어는 똑같아요. 영어 스펠링은 여기 도핑이라고 하면서 DOPING라고 있죠. 우리가 물리 시간에 사용하는 도핑 역시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농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 시험을 보는데 이제 영어 지문에 도핑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지문은 체육에 관련된 거라면 이 도핑 테스트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체육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물리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반도체에서 도핑이 뭐냐 하면은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진성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적 특성을 조절하려는 것을 우리는 도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핑하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진성 반도체라고 하고, 이제 불순물을 섞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도핑이라고 하면 되겠죠. 진성 반도체에 이제 도핑을 하면은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도핑에 사용하는 불순물은요, 아무 것이나 사용하면은 좋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료를 또 수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겠고요. 그렇진 않고 이제 여기 도핑에 사용하는 물질, 즉 불순물이 있는데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주로 13족 원소나 15족 원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13족 원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붕소와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등이 있고요. 15족 원소로는 인, 비소, 안티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족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얼마일까요?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죠. 자,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은 13족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3개고요. 15족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5개입니다. 진성 반도체에 13족 원소를 섞으면 진성 반도체는 양공이 존재하는 P형 반도체가 되고요. 인이나 비소, 안티몬과 같은 15족 원소를 섞게 되면 과잉 전자가 생기는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인, 비소, 안티몬 하면서 옆에다가 원소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걸 왜 써놨느냐? 내가 나 잘났다라고 이거 써놓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원소기호 외우라는 뜻에서 이거 적어놨습니다. 통합과학 시간에 주기율표 배우면서 원소기호도 함께 익히잖아요. 예,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나 이제 통합과학 안 배우니까 더 이상 원소기호 외울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떤 원소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원소기호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소기호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자 번호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물리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이제 관련 분야, 이제 화학이나 반도체 이런 분야의 공부를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됐을 때 이제 원소 얘기할 때 붕소, 알루미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원소기호만 뚝 써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붕소는 B, 알루미늄은 AL, 갈륨은 GA, E는 P, 비소는 AS 이런 것만 그래서 이 원소기호만 딸랑 적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주기율표 공부한 해 화학을 공부한 해 통합과학 교과서를 뒤적이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시험과 상관없이 원소기호 같은 거는 이제 익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성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는 어떤 원리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잉 전자가 더 많이 생기도록 도핑한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즉 N형 반도체는 과잉 전자, 그러니까 전자가 더 많이 생기도록 하는 도핑이죠. 불순물로는 이제 15족 원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인, 비소, 안티몬과 같은 15족 원소를 이제 불순물로 첨가하면은 이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15족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이냐면 5개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15족이면은 끝에 이제 15족에 이제 15의 첫째 자리수가 5잖아요. 15족의 첫째 자리수가 5니까 이것은 원자가 전자수는 5다. 17족은 17족이니까 끝에 자리수가 7이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7이다. 라고 여러분들도 공부했을 거니까 그거 잘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규소는 14족 원소니까 14족인 규소와 15족인 원소를 이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전자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럼 순수한 반도체의 결정에 존재하는 전자수가 5개인 인을 도핑하면 여분의 전자 1개가 이제 약하게 결합된 상태가 되겠고 그것이 이제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공유 결합 후 남은 여분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주계 준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계 준위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고요. 그래서 이 주계 준위에 있는 전자에게 작은 이제 열 에너지만 가해도 이 전자는 쉽게 전도띠로 전이를 해서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런데 전도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뭐 기억하고 계시죠? 전도띠는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띠를 우리는 전도띠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죠. 이 전도띠로 전이를 해서 작은 에너지만 주어져도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유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형 반도체에서는 주로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죠. 이 자유전자는 어디에 있냐면은 전도띠에 있죠. 전도띠에는 주계준위에서 올라온 전자들만 있느냐 하면은 그렇진 않고요. 원자과띠에서 올라온 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띠에는 이제 주계준위에서 올라온 전자들도 있고 원자과띠에서 바로 올라온 전자들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 보면은 이 전도띠 안에 이제 자유전자가 잔뜩 있고 이제 원자과띠에는 양공들이 있는데 이 양공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이 원자과띠에서 전도띠로 곧바로 이제 전자가 전이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인 양공이 저렇게 있는 거고요. 원자과띠에서 전자가 전이 되면 그 수만큼 원자과띠에 양공이 생기죠. 여기 그림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양공수보다 전도띠에 있는 자유전자 수가 훨씬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왜냐하면 원자과띠에서 올라온 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계준위에서 올라온 전자들도 있으니까 그 수를 합하면은 양공수보다는 많겠죠. 즉 양공수 플러스 주계준위에서 올라온 전자의 개수가 이제 전도띠에 있는 자유전자의 개수가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전도띠에는 자유전자의 개수가 훨씬 많아 가지고 N형 반도체에서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P형 반도체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앞에서 순수한 진성 반도체에 13족 원소나 15족 원소를 이제 불순물을 섞어주면은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데 이제 15족 원소를 첨가하면은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13족 원소를 첨가하면은 이제 P형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더 많이 생기도록 도핑돼서 양공을 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자유전자를 많이 생기게 해서 그 자유전자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많이 생기도록 도핑을 해서 양공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13족 원소를 불순물로 첨가해서 P형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3족 원소로 어떤 원소들을 불순물로 사용하느냐 하면은 여기 있듯이 붕소와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과 같은 13족 원소들을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이 원소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자 하나가 부족한 상태로 이제 공유 결합을 하죠. 이제 양공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그에 맞춰서 전자 한 개가 부족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또 양공은 이제 구멍이란 뜻이죠. 이 빈자리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 즉 이 준위를 우리는 받계 준위라고 하고요. 자유전자 그러니까 N형 반도체에서 그 생기는 전자의 여분의 전자에 의한 에너지 준위를 주계 준위라고 했듯이 여기서는 양공에 의한 이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받계 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주고 여기는 받는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 받계 준위가 원자과띠 바로 위에 있어서 작은 열 에너지만으로도 이 원자과 전자띠에 있는 전자가 받계 준위로 이제 쉽게 이동을 합니다. 이제 원자과띠에 있는 전자가 이제 받계 준위 위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전자가 쉽게 이동을 한다, 받계 준위로 이동한다라는 소리는 아니고 받계 준위에 있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받계 준위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전자 있던 자리는 다시 빈자리가 생겨서 양공이 생기죠.
여기 그림을 보면 반도체인 규소와 13적 원소인 알루미늄의 공유 결합을 한 모습이 이제 나와 있죠. 규소와 알루미늄의 공유 결합하면 전자 한 개가 부족해서 이제 양공이 생겼습니다. 이 빈자리, 즉 양공을 메우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전자가 이동을 해서 이 빈자리를 메워주죠. 그러면은 그 전자가 이동하면 그 전자가 있던 자리 역시 이제 다시 빈자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빈자리는 근처에 있는 전자가 이동을 해서 그 빈자리를 또 채워줍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전자가 계속 이동하면서 빈자리를 채워주게 되면은 전자는 계속 이동하게 되고, 또 밖에서 보면은 마치 양공이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양공이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P형 반도체에서는 주로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N형 반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흐르면서, 실제는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 양공을 채워주는데, 밖에서 보면은 마치 양공이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양공이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또 P형 반도체는 양공에 의해서, 주로 양공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는 이제 진성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고, 이제 불순물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 13적 원소나 15적 원소를 첨가하는 도핑을 통해서 불순물 반도체가 만들어진다고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불순물 반도체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는데,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P형 반도체는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이오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